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그다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역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 수급상 역시나 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만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만기가 예상과는 달리 좀 매수 우위로 긍정적으로 끝났었는데, 그래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승과 하락 모두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정도 지수 때에서는 지수의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 코스피 등락률 밴드를 1950에서 2050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그 등락률 밴드의 하단을 깨고 내려온 지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종가 무렵에서는 연기금의 매수나 기관의 순매수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LG 그룹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LG전자, LG상사까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상대적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그룹에는 커다랗게 삼성그룹주와 LG그룹주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삼성그룹주의 선전이 돋보이고요. LG그룹주가 잘 나갈 때에는 약세장이나 지수의 저점이 좀 형성되었을 부분에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게 됩니다. 일단 오늘장 LG그룹주들의 강세가 나오는 부분에서 지수의 저점임을 확인해주는 한 가지 또 지표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또 오늘 하락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은 OCI를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끝없는 하락으로 최고가 50만 원대 주가는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16만 원대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일단 좀 비싸도 실적이 나오는 주식에 좀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낙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보자면 오늘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동향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7.19%로 이제 1등을 했고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변동을 주목받으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오너 형제들의 공격적인 지분 매입으로 7%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한일시멘트가 한일건설뿐 아니라 한덕개발, 그러니까 서울랜드로 잘 알려졌죠. 중원전기 등 여러 가지 계열사를 거느린 사실상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오너 형제들이 공격적으로 좀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강약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표적 항암제 임상 1차 목표를 달성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SKC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간 매수가 좀 있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간질 치료제인 프리미돈의 생산 재개와 또 연기금의 지분 취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한식반찬, 도톰의 판매 호조로 상승률 상위에 들었는데, 오늘장 CJ그룹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제가 이제 3주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매주 상승률 상위에 CJ그룹주들이 한 가지씩은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CJ그룹주들 한동안 좀 시장에서 양호한 흐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와 반면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중에 한 가지로 베이직하우스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실적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큰 폭의 하락으로 하락률 1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원인을 보자면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판매량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NC소프트가 있습니다. 11.89% 하락을 했는데, 일단 기관들 쪽에서 게임주들 굉장히 좀 명암이 갈리고 있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 좀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산이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많이 차용하는 그룹으로서 경기 호전 시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또 경기가 꺾일 때에는 제일 먼저 하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좀 하락했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산주 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부재로 하락이 좀 있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현대상선 유상 증자설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200 종목들의 흐름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도움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시장이 낙폭이 좀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금 등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60일 이평선의 지지력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앞으로의 좀 긴 방향성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것은 시총 위주의 대형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그 움직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외인과 기관의 매매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어떤 매매가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지, 외인의 방향이 정해져야지 시장이 간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외인 중에서 미국계 자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올 들어서 9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15조 4,7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게 되면 9조 5,330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 이상을 많이 사놓은 상태이죠. 그 중에서도 또 국가별로 보게 된다면 미국이 161조 1천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현재 대선을 앞두고서 감세 연장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현재 감세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기 투자에 대한 자본소득 세율이 현행 15%에서 원점인 20%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시스템이 세계주의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얻은 이익까지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세제상 4분기에 주식들을 해외 주식을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부 배당 감세 혜택으로 미국 내 부유층들의 소득세율이 실제적으로 그 서민층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시도 부자 증세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손실된 주식을 팔았을 때 그 부분을 세금 공제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손실날 주식들을 대규모 좀 처분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수급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외국인 자금은 아시다시피 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식으로도 수익을 보지만 환율로 수익 보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이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다면은 그땐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환율 1,1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더 기대하기는 힘들겠고요. 서서히 정리하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지금 미국인 자금들 조금 연말까지는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은 상승을 보기보다는 제한적인 하락 내지는 답보 상태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계좌내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두시고요. 하방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QE3가 발표된 이후에 외국계 자금 중에서도 미국계 자금이 좀 들어와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국계 자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네요. 이에 따라서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확보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종목별로 다르니까 유망 종목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 이상으로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코스피 200이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의 핵심 제품을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C형 간염 치료제, 기능성 복합 신약, 바이오 베터 등이 있습니다. 또 아토피, 발육비진, 비만, 당뇨병 등 다방면의 폭넓은 약을 좀 개발 중에 있고요. 일단 2012년부터는 신약 관련 매출이 좀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C형 간염 치료제인데요. 초기 예상 금액이 약 300억 원을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LG생명과학의 국내 최대 계약금 규모가 250억 원을 상기해 본다면은 300억 규모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두 종류의 기능성 복합 신약을 출시 예정에 있어서 신약 관련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C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무려 3조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다면은 한올 바이오파마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약 1조 원의 매출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요. 2012년도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에 850억 원에 수익은 흑자 전환이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 같은 경우에는 C형 간염 치료제를 이제 배제한 실적이고 C형 간염 치료제 부분이 지금 긍정적인 임상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기 이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니까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까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